자, 11월 16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만 1000달러 정도네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조정을 조금 크게 받고 있습니다. 뭐 다들 조정 대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조정이 끝이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저도 100% 맞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와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거를 참고를 해서 만약에 움직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야기한 대로 일단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15일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영상 65K였죠. 65K 때 이야기 드렸던 여기 익스펜디드 플랫이나 러닝 플랫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영상을 이제 드렸었는데 어제죠. 65K 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65.7이었으니까 이 부분 정도인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플랫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은 관점이에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ABC,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여기에서 1, 2, 3, 4, 5 해서 아직 조정 여기에서 잠깐의 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ABC, ABC,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익스펜디드 일지, 러닝 일지는 아직 모르겠죠.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보면은 익스펜디드 플랫 같은 경우에는 A보다 C가 더 내려가죠. 러닝 플랫은 A보다 C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을 칩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야 러닝 플랫 아니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A보다 C가 더 높은 러닝 플랫 아니야? 조정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애매하죠. 여기에서 올라도 이게 조정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페이크 주고 익스펜디드처럼 밑으로 이렇게 더 치고 내려갈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려면 지금 여기에서 러닝입니다 러닝입니다 익스펜디드입니다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뭐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일단 확률상으로는 러닝 플랫보다 익스펜디드 플랫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반등 치고 페이크 주고 한 번 더 치고 내려가는 이 확률이 많기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몇 대 몇이라고 하면은 한 6대4 뭐 7대3 확률로 익스펜디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30%라는 확률도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선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고 일단 계획을 세우면 여기 우리가 원했던 60K 라인 다가오고 있죠. 60K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60K에서 일부를 매매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만약에 익스펜디드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구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나오나 저게 나오나 상관이 없죠. 만약 러닝이 나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분할 매수 안 하고 여기에서 올인을 해버리시는 분들 올인 해버리시면 우리가 러닝 플랫이 나오면은 뭐 좋은 거겠지만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러닝 플랫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 익스펜디드가 나오면 여기에서 더 평단을 낮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땐 이 라인 정도 강한 지지 구간이 잡혀 있죠. 그래서 이 라인 구간에서 한 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 그런데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죠. 60K 이 라인 밑에 지금 59 정도 이 라인 밑에부터 이제 강한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선 여기에서 빠르게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물량이 지금 59K 라인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일단 여기에서 조금은 받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반등을 주는데 런닝인지 플랫인지, 런닝 플랫인지 익스펜디든지는 나중에 여기에서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지를 보면 돼요. 여기에서 좀 많이 치고 올라가고 기준점 피보나치 기준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러닝 플랫에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치고 가는 힘이 약하고 어느 지정돼 있는 매물대 구간, 제가 봤을 땐 한 63K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을 뚫어버리고 올라가면 러닝이지만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셔서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우리 파워 레저가 있었죠. 파워 레저는 제가 영상에서 말 안 하는데 어제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렸던 파워 레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15일이죠. 어제 오후 11시쯤에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때 현재가가 456원이었고 이제 매수가 잡아드렸는데, 일단 파워레저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네, 좋네요.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해도 한 이틀 정도가 걸릴 줄 알았거든요. 일단은 그 기준에서 시작을 해서 한 165%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자,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트가 조정을 받는다고 저는 예상을 계속 했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비트 조정은 계속 간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비트가 조정이 가기 전에 이런 시총 낮은 코인들, 파워레저가 시총이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시총 낮은 코인들이 소위 말하는 뭐 설거지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세력들이 먼저 빠져나오고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많이 낮은 코인들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별로 안 드리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비트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때 파워레저 같이 시총이 낮은 메이저 코인들은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비트 조정을 받으면 메이저 코인들은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시총 낮은 코인들은 조정 전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레저 일단은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결과가 나와서 저도 좀 좋죠. 여러분들 돈 벌면 너무 좋은 건데 예상한 거는 한 하루 이틀 걸릴 줄 알았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올라줘서 일단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린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리딩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그냥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저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내용은 뭐 계속 똑같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랫 패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버스트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더블 버스트 차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러닝보다는 익스펜디드로 보고 있다라는 거, 이제 내용은 이제 어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길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자, 제가 지금은 이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하는 회원분들 많이 있을 건데, 저도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댓글을 보면서 저도 내 투자 방식이 다른가? 이렇게 포모를 겪거나 저의 투자 방식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11월 9일날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68K였죠. 68K 11월 9일이거든요. 이때죠. 이때 제가 최고점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조정 올 거다, 팔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댓글도 보면 봐요. 이제 형이 큰 돈을 못 버는 거야, 나 벌고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위기니까 위기를 하는 거고, 또 못 사주? 그래 너 많이 사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댓글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 저 좀 부담스러워요. 3일 뒤에 댓글 달게요. 너무 이쁘게 말해요. 3일 뒤에 댓글 달게요. 기대해봅니다. 12일에 만나요. 이거 무섭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조정을 받았죠. 바로 다음 날부터, 당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댓글들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뭐 기분이 좀 안 좋고 할 때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멘탈이 흔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뭐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런 댓글들, 그냥 아무 댓글들이나 아무런 근거 없는 분석들을 가지면서 무슨 소린데, 오를 건데, 뭐 이렇게 뇌피셜로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저보다 잘하시고 저보다 분석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근거를 대면서 이런 분석도 있고 저런 분석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정말 뭔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들으면서 많이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른대요, 어떤 사람은 내린대요. 당연하죠. 오른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막 여러분들이 다 들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듯이 투자는 마라톤이라 생각하시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뭐 솔로웨이 같은 경우에 그때 하락론, 그때 한창 뜨거웠을 때죠. 우리 솔로웨이 9월 27일인데 이때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당시 가격이 44K 정도, 42K 정도였어요. 42K 정도였는데 이때도 제가 시즌 종료? 아니다, 하락론자들 반박한다 하면서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보세요. 그냥 롱충이라 말해라 뭐 얘기하고 결과 보고 끼워 맞추는 사람, 뭐 결과 나오기 전에 예측하는 사람 누가 맞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사람 욕하고 있어요. 욕할 것도 아니죠. 본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는 이렇게 내 투자 관점도 똑같다라고 해놓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저 욕하죠. 욕하다가 나중에 맞으면 이 사람들이 욕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중에 뭐예요? 조정 막상 오면은 또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에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영상 이거 악플 지우면 되는데 저는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남겨놨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관점들 뭔가 정말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분명히 많지만 이렇게 악플 달 시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는 내가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 사람 보면은 제가 조정 그때 얘기했을 때, 이때 얘기했을 때도 언제지? 65K인가 그랬어요. 반대로 해서 개꿀. 그리고 뭐 이거 비트 조정 끝난 거 같죠? 이때 68K였죠? 반대로 풀롱 탔습니다. 너 이제 죽었겠구나. 잘 가라. 넌 청산이다. 이런 사람들, 너는 계속해서 댓글을 달길래 이제 앞으로 내 영상 못 보게 하려고 너는 공개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 본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왜 하락을 했는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 탭루트 기대감 감소 영향, 이것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지금 악재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가 새로운 미래, 이 소년이 뭐 예언을 많이 했는데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도 맞췄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얘가 또 유명해지는 게 또 그거죠. 이 사람이 이제 뭐 9월 21일인가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 찍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월 21일이면 이때죠. 이때 최고점을 이제 좀 있으면 찍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찍어서,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좀 다른 예언들도 있지만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중에선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진짜 올라가지고 유명해졌어요. 나도 옆에서 맞췄는데. 일단은 이런 이제 악재 아닌 악재들, 이런 좀 사람들의 또 퍼드를 형성시킬 수 있는 공포감, 피어를 형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좀 많이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마운트 곡스죠. 자, 마운트 곡스 이거는 근데 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어제 그냥 제가 채팅방에서 리딩을 바로 드렸던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라 이 사건이 뭐냐, 이 마운트 곡스가 약 10조 원 해당하는 규모, 이거를 보상을 한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운트 곡스는 일본에 본사가 위치한 최초의 비트코인 대형 거래소, 세계 70% 거래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돈 쓸어 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해커들에게 비트코인 도난을 당하게 돼요.
도난을 당했는데 약 85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다. 이로써 마운트 고스는 회사 파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년도까지만 해도 코인들 사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 때문이죠. 아, 이게 뭔 코인 역시 사기네 뭐 이런 얘기가. 그런데 그 당시 비트코인이 700에서 80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7년도 폭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상을 현금 말고 코인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5만 개 중에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분의 1 수준이겠죠? 5분의 1 수준. 하지만 금액은 약 100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1000만원 해서 10개를 샀어요. 그러면 그 당시 뭐 1억 어치죠? 1억 원 어치죠? 근데 지금 가격은 그때 1억을 샀으면 지금은 100억이에요. 자, 근데 코인 개수가 5분의 1 수준이지만 그게 현금보단 낮겠죠? 자, 그러면은 5분의 1이면 20억입니다. 20억.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비트코인 팔겠어요? 그 사람들도 오를 거라 생각 안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억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20억이 딱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없었던 돈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안 판다 해도 한 10억은 팔지 않을까요? 한 2분의 1은 팔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뭐 사고 싶었던 거, 뭐 못했던 것들, 뭐 빚이 있으면 빚도 갚고 이렇게 안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보상이 진짜 된다, 10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10주에서 약 2분의 1만 판다라고 해도 5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5조 원의 가치. 5조 원이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일단 2월에 배상 계획을 제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 투표, 10월 8일 날 투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뭐 결과가, 자, 일단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 결과는 21일까지 이제 뭐 법원에서 뭐 지급을 해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이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 안 돼요. 일단은 이거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떠돌고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 마운트 곡스 사건은 저도 예전부터 코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제가 확실하게 지금 들은 내용이 없어요. 이건 뉴스 기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냥 이 뉴스 기사들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템루트 기대감 감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당연히 시장이 흔들리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죠? 항상 이야기 드리는 얘기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그리고 시장에 좋은 호재들 기사, 뭐 비트코인 신고점 간다, 뭐 한다, 완전 뭐 진짜 뉴스만 보면 비트코인 진짜 뭐 10억도 갈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 저의 투자 방식 계속 알려드리죠.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악재 뉴스들이 나온다. 그때가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저번에 말했던 것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뭐라 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템루트 같은 경우에도 소문난 잔치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소문난 잔치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도 얘기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SEC 승인 ETF 결과도 있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재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의 저점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잘 잡아보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